오늘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님 먼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저 김해에 사는 촌놈인데 우리 요 서울 분들이나 경기도 분들이나 특히 경기도 분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오셔서 제가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윗지방의 경기도 분들이나 서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우리 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 지방에는 많이 없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대구 위쪽으로 해서 경기도 지방의 팬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낚시 테크닉이나 캐스팅이나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나만의 기술을 우리 앵글러분들한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층도 많이 두터워지고 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김성남이가 뭐 잘생겼다 유명하다 이게 연예인 가치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면 사인 하나 받고 사진 찍는 거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종이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사람들이 새거 지금 우리 앵글러들한테는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낚시 장비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이며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얼마나 재미있는 낚시를 추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사진 찍고 우와 이래 가거든. 나는 안타까워. 정작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낚시 기술이거든. 맞잖아 그지? 우리가 낚시를 안 했으면 안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낚시 테크닉을 안 물어보고 영웅 대접을 해주느냐 이거지. 저는 그냥 동네 이장이라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동네 아저씨.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독특한 캐스팅이나 테크닉이 있으니까 우리 앵글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 앵글러분들은 그걸 빨리 뽑아가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한 5년 이상 테크닉을 제가 업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제가.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영웅으로 보지 말고 높게 평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이 낚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보다는 틀리다. 내가 좀 배울 점이 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분석을 하세요. 제가 낚시가 지금 오래 보니까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보다 먼저 낚시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 찾아 안 가냐고. 그지? 내가 항상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삼성하고 같이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는 왜 삼성그룹이 안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경험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초보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테크닉을 가지며 낚시를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은 10년 된 사람하고 붙었을 때 안 집니다. 지금 시대는 지식과 테크닉을 같이 가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낚시 경험을 많이 쌓아가야 헛방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하라고 할 때 많이 하세요. 안 하면 진만 손해라니까. 그리고 메가베스 장비도 많이 물어보시고 우리 국산 조구 업체들 장비도 물어보시고 물어보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세요 저한테. 예? 영웅 디렉터 하지 말고 뭐 존칭 이런 거 필요 없고 김성남이한테 궁금했던 점 당신은 왜 이런 낚시를 하느냐부터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한 캐스팅을 하느냐부터 이런 캐스팅은 왜 개발을 했느냐부터 내가 안 뭐라 할 테니까 낚시에 관련한 거는 질문을 해보세요. 에? 하라 그러면 또 안 한단 말이야.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자, 그럼 우리 소통을 한번 해야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내가 해드릴 테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무도 안 한다 가라 쪼이가지고. 일단 하겠습니다. 메가베스라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 메가베스 스텝을 왜 하셨는지. 그렇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 그런 질문을 우리 앵글러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내 조구사도 많고 그지? 다른 조구사도 많은데 왜
일본의 메가베스라는 이 특정한 회사를 좋아하게 됐느냐? 제가 낚시를 한 10년 정도 할 때쯤에 2008년도 정도에 스텝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 이전에 제가 낚시에 미쳐가지고 캐스팅을 이리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헤비커버에 가면 낚싯대가 빳빳하고 강하고 고기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대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국산 조구도 많이 썼지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헤비커버에 가면은 헤비대가 필요하고 줄도 빳빳한 게 필요하고 파워풀한 낚싯대가 필요한데 근데 낚시를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헤비커버를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다 보면 수초가 있고 하다 보면 고사목이 있고 그 언저리에 던지다 보면 고기가 감을 때도 있고 그렇지 그죠? 그러면 라이트 대나 울트라 대나 밑으로 대를 왜 만들지? 항상 낚시 옆에는 커버가 있는데 그러면 라이트 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 대와 그냥 기본적으로 울트라 라이트부터 헤비 대까지 계산을 했을 때 우리 대부분 앵글러 분들이 생각하는 게 헤비 때는 헤비 커버에 쓰고 라이트 때는 오픈에 쓰고 대부분 그렇게 공감을 하거든. 아닙니다. 조구 업체에서는 커버의 기준을 두고 낚싯대 파워를 올리는 게 아니라 루어 웨이트를 가지고 낚싯대 파워를 올리는 겁니다. 루어 웨이트. 우리가 1톤 트럭, 2톤 트럭, 3톤 트럭, 5톤 트럭이 트럭 올라가지 그지? 이 루어를 버티는 파워가 낚싯대 파워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울트라 때는 울트라 루어를 쓰라고 나오는 거고 헤비 때는 헤비의 무게를 하는 루어를 쓰라고 나오는 장비가 헤비 때입니다. 헤비 커버용이 아니고 제가 촬영할 때 이 영상 같은 거 보면 미디엄 때나 미디엄 라이트를 갖고 헤비 커버에 쓰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헤비 커버에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하드한 로드를 가지고 내가 웍을 하면 로드가 빳빳하니까 웍이 안 돼. 내 몸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나 이런 걸 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라이트 대를 가지고 들어가면 나는 조금 움직이고 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는 거지 캐스팅 할 때. 그러면 내가 많이 안 움직이고 얘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인체 무리도 작지. 그러면 고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게 본인의 테크닉 싸움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피닝 갖고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울트라 라이트 때. 그것도 슈퍼 울트라 때. 메가베스 같은 경우는 제로부터 나오거든요. 원이 울트라 라이트 때입니다. 그 밑에 제로가 슈퍼 울트라 라이트거든. 그걸 가지고 헤비 커버에 한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노? 자, 장애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어가 1g짜리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고기들이 이렇게 큰 놈을 좋아할 때가 있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틀린데 우리가 인간이 봄하고 가을에 입맛이 좋습니다. 고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데나 겨울 같은 데는 입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사람도 떨어지지만 여기 커버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 라이트에 관한 루어를 가지고 요 안으로 넣었다가 여기서 맞짱 뜨면 내가 지니까 치사하게 여기 들어갔다가 요 오픈해서 살짝 데리고 나와서 맞짱을 뜨겠다는 거지. 직공으로 하면 내가 지는 게 뻔하니까 라인 자체를 3일비, 4일비를 쓰기 때문에 들어가면 요만한 게 물어도 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치사하게 얘를 살짝 자극시켜갖고 데리고 나오는 거지 앞에 언저리에서.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정거리입니다. 사정거리. 우리 앵글러 분들이 알고 지내야 될 게 저 사람은 잘 잡는데 나는 왜 못 잡지? 고기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기가 한 마리 있어. 그러면 그거에다가 우리가 훅이 달려 있잖아 그지? 그렇게 이제 후킹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밑으로 옆구리 공격을 한다든지 꼬리 공격을 해갖고 쫓아내려고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100%는 아니지만 이 루어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써보니까 이런 대를 종류별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메가베스인 거라. 왜? 메가베스에서는 유일하게 내가 알기로는 라인부터 리일부터 루어까지 낚싯대까지 전부 풀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이왕이 뭐 스텝을 하는 때 전체를 다 만드는 조거 업체에 내가 스텝을 띄면 제대로 내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자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대학교 교수들이 외국 가서 공부 왜 하는데요?
왜 하겠습니까? 그 글로벌틱한 그 많은 지식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저도 이왕 낚시를 할 거 주문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조급체에 풀로 다 만들어주는 회사에 스텝을 띄면 내가 아무리 대충 해도 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우리 앵글러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메가베스 스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메가베스 스텝을 띄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앵글러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편안하게 질문해 보세요. 예. 이제 안 잡힐 때 그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굉장히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어제 이틀 전에 왔다가 올라오는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를 그 뭐 이동진가 하는 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리 쭉 가보니까 물도 많이 빠져 있고 상황은 틀리니까, 그지? 저는 윗지방에서 낚시를 거의 안 해본 사람입니다. 안 해봤는데 어제 제가 이제 고삼지에 가서 보도 촬영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침에 가니까 장판 쫙 깔려 있더라고. 야, 오늘 끝났다 내가 그랬지. 한 2시간만 찍으면 끝났다 내가 큰 소리를 쳤단 말이야. 조건이 너무 좋아. 그리고 싹 가니까 뭐 피딩도 살짝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오늘 발로 해도 잡겠다. 딱 만만하게 갔지. 개뿔 오전 내내 높이시 했어요. 이게 또 틀리네. 그 내가 멘붕이 온 거야. 그럼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쫙 있어. 고기가 안 나올 때에. 그래갖고 오후에 우리가 사자 한 2마리 하고 돌아오면서 짜치하고 해갖고 한 4마리를 잡았어. 저번에 내가 고산비 갔을 때 1마리 잡았잖아, 그지? 2번째 왔는데 이제 4마리 잡았지. 성공한 거지, 뭐.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직 채비를 쓰는 범위가 작은 거 하고 지식이 아직은 작은 거 하고 그게 복합적인 거거든. 근데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답이 초보자가 정답을 모른다고 보면 안 돼. 초보자가 쓰는 채비가 가장 적합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풍수지리를 많이 봐라 하는 걸 설명을 하지, 그지?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채비, 메가베스 할배 다 필요 없어. 풍수지리가 최고 1순위야. 그래, 우리가, 아니, 그 저수지에 고기가 있는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거든. 그러면 지구에 다 사람이 사나? 에? 사막에 사람이 삽니까? 아마존에 사람이 삽니까? 못 살거든. 그러니까 물 안이지만 고기들이 사시사철 자기들이 먹이 섭취하고 몸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조건이 철마다 이게 온도가 변화가 있으니까 틀린단 말이야. 우리 초보자들이 던지는 데가 얘들이 다니는 통로, 생추얼이나 이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물만 있으면 가운데 던져. 안 걸리고 좋거든. 지나가다 어쩌다 한 마리 걸려. 그렇지, 거기 있네. 여기서 낚시를 하는 거야. 확률이 떨어진다, 이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내가 풍수지리 이야기한 게 지금 시기에 김성남이가 이럴 때는 어디 가라고 했으니까 딱 스카이프 요즘에 좋잖아. 딱 집어가지고 요 1순위, 요 2순위, 요 3순위 딱 정해놓고 한번 1시간씩 해보는 거지. 그래갖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1년만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해. 그런 낚시를 안 해봤을 거예요, 많이. 왜? 여기 안 나오니까 저기 가서 또 똑같은 영혼 없이 이래갖고 또 하고 있고, 또 저쪽에 가가지고 또 유튜브 찍는 거 보면 그러대, 뭐, 지방을 이동하대, 하루에. 그거는 영업사원이 하는 거잖아. 우리 낚시인들은 그리 하면 안 되지. 오늘 내가 요 저수지의 목적지를 잡았으면 여기서 시간별로 딱 끝나야 되는데, 아니, 일할 때 그까지 이동해도 힘든데, 낚시하면서 왜 그리 이 갔다 저 갔다가 막 이러냐고. 똑같습니다. 집에 올 때 한 마리 잡는다. 그때 피딩. 그때는 피딩이라니까. 지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잡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저수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 조건에서 고기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자주 가는 저수지가 있으면 1년 동안 그런 데이터 분석을 좀 하세요. 안 하면 10년 가도 똑같은 낚시를 한다니까. 그래서 풍수지리를 빨리 보는 법을 배우세요. 일단 고기 있는 데 가서 낚시를 해야 되거든. 그게 최고 중요하다는 거지. 김성남인데 고기 없는 데 가서 어떻게 잡노?
못 잡습니다. 그 공부를 좀 하세요. 채비를 이거 쓰세요. 저는 안 합니다. 채비 망가지 들고 가보세요. 똑같이 못 잡습니다. 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가 서식하는 자리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채비를 쓰면 충분히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어제 처음에 간 포인트에서는 고기 있는 걸 봤거든. 다른 데 가니까 생명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자. 가가지고 내 테크닉을 쏟아 부어야 한 마리를 잡겠다. 그래서 거기서 잡아냈어. 운 좋게 또. 나도 그걸 몰랐으면은 고삼지를 한 바퀴 돌아도 못 잡았을 거예요. 거기 일단 첫 포인트에 반응을 한 게 아니고 움직임을 봤거든. 딴 데 가니까 움직임이 하나도 없더라고. 일단 고기가 노는 데 가서 내가 무슨 테크닉을 써야 얻어 걸리도 걸릴 거 아니에요. 재수가 걸리도 걸리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리 이걸 많이 생각하세요. 또 질문 안 하는 분들은 다 내보다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게 없지. 질문 예. 그 풍수지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 풍수지리를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게 굉장히 좀 일이 광범위하거든. 이거 굉장히 경험치를 가지고 일기같이도 나는 좀 썼거든. 자, 기본적으로 날이 추우면 어디로 간다? 뒤. 그지? 날이 따시면 셀로권으로 나온다. 그게 기본이잖아, 그지? 산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산란존이 한 1m, 1.5m에 주로 많이 되거든. 그러면 그 댐에서 그 행태를 갖고 있는 지형이 산란존이겠지, 그지? 밑에 바닥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의외로 또 간단하거든. 여름에나 이제 지금 이제 딱 산란존이잖아, 그지? 조금 끝난 데가 있고, 그러면 그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딥에 필요 없구나, 크게. 지금은 봄이니까 산란존에 거의 주변에 붙어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다고 고기가, 자, 사람보다 똑똑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구의 흐름을 안다. 사람보다 똑똑한 게. 그 몇백 배, 몇천 배 감각이 뛰어나다. 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내일 모레 비가 온다거나, 그거는 사람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살을 안 찌웁니다, 고기들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사람은 IQ가 그리 높은데도 살이 많이 쪄. 여보, 뭐, 살 많이 찐 사람 많아. 아이고, 저는 넘치고. 엄청 많아. 자, 육식을 하는, 사냥을 하는 고기나 동물들은 몸이 전부 작습니다. 딱 내가치로 억수로 스파르타한 느낌. 왜? 상대방보다 빨라야 잡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이 뚱뚱하다. 아니, 스피드가 안 나는데. 그래서 고기들은 먹이에 욕심이 없습니다. 의외로. 자기가 오늘 베이트핏이 먹을 수 있는 양이 100g이다. 더 이상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배불러면 또 계속 먹어. 그러니까 살이 찌지. 고기들은 소화 한계가 있거든. 왜 소화 한계를 또 설명해야 되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식을 하는 애들은 뱀 같은 종류들이 있지, 그지? 통으로 먹는 애들이 있어요. 고기가 여기 앞쪽이잖아. 그러면 모든 지느러미나 우리 보면은 고기 비늘 있는 애들은 뒤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쪽을. 그래서 고기는 아무데나 일단 먹었다가 헤드샷으로 돌려서 이렇게 삼킵니다.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반대로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 이제 걸려가지고, 그러면 헤드샷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안으로. 우리가 낚시를 해갖고 잡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토해냅니다. 그러면 꼬리부터 대부분 나옵니다. 꼬리부터. 그러다가 목에 상처가 나면서 죽습니다. 얘는 급소거든. 그래서 이걸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자기 지금 시즌에 한계치의 용량만 딱 먹고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하러 갔을 때에 막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피딩 타이밍 그랬지? 피딩 타이밍이 20%, 나머지가 80%예요. 우리가 피딩 시간에 갈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80%예요. 근데 우리 앵글러분들이 대부분 80%대에 낚시를 간단 말이에요. 예? 못 잡지. 피딩 시간이 끝났거든. 요럴 때 접근하는 게 우리 많이 하잖아. 리액션이라든지 짜증나게 한다든지 영역에 침범해갖고 싸움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요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
그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말을 붙이냐면 디저트 효과라고 하거든요. 디저트 효과가 뭐냐면 금방 식사하고 나서 우리 커피하고 과일 하나를 먹을 수 있어. 여기 디저트 효과인데 우리 초보분들이나 애기들이나 와이프분들이 고기를 최고 잘 잡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채비를 보면 지렁이를 달고 있어. 맞지, 그지? 우리 남편분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지렁이를 많이 달아주잖아. 지렁이는 척추가 없습니다.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먹는 커피같이로 먹어도 소화가 너무 잘 돼. 뼈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먹어도 얘들 부담이 없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채비가 뭐냐면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게 지렁이 형태하고 거머리 형태거든. 그 다음에 송충이나 곤충 형태. 이게 고기들이 알아요. 내가 먹기는 먹고 싶은데 베이트피시는 먹으니까 척추가 있으니까 소화를 하기 힘드니까 얼마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적당한 양만 먹고 디저트 효과 이런 걸 많이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보면 지렁이 종류들이 가장 잘 잡혀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못 줘. 그래서 내가 이제 여름에 곤충류 많이 쓰라 그러니까. 내가 필드 좋은데 가면 뭐하노. 채비를 이상한 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딩 때는 아무데나 던지도 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요런 걸 고기하고 이해를 좀 해보면 접근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런 지식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사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걸 끝장을 내려고 하거든. 그리고 내가 교육을 해보면 오늘 오버캐스팅 봐야 하는데 스키핑은 언제 가르치? 개뿔 뭐 오늘 배우고 무슨 스키핑이고 그것도 스키핑 한다고 또 고기 나오나? 그것도 고기 나올만 한데 가서 해야 되거든. 좀 공부를 좀 해야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서울대학 10번도 갔다니까. 낚시가 진짜 어렵다니까 이게. 다음 또 질문. 저는 이제 서울에 사는데 예. 서울에서 이제 낚시를 가다 보면 예. 항상 필드에 사람들이 항상 많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주말에 좀 한정적이니까 직장인들은 좀 그런 프레셔가 많은 필드에서 일반 필드랑 다르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팁이 그렇지. 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옛날부터 소문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있죠. 왜 먹을 게 없을까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 먹어버렸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앵글러분들이, 초보분들이 꼭 유튜브 보고, 야, 누가 이거 많이 잡았대. 아니, 내일하고 오늘하고 틀리고, 소문이 나가지고 앵글러들이 가가지고, 10개씩 날라오다가 100개씩 날라오거든? 고기들이 프레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평소에 오는 소리하고 틀리거든. 그러면 우리 초보자가 그거 갔잖아. 못 잡을 확률이 100%예요. 가지마, 그런데 제발. 가지 말고, 우리 앵글러분 10명이 30m를 던지잖아. 본인은 10m 내외를 던지면 돼. 확률적으로. 남이 안 하는 짓을 하면 되는 거야. 고기는 발밑에 있는데 말라샹타치는 내가 그러잖아. 힘들게, 그지? 딱 봐가지고 저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을 내가 하면 돼. 의외로 간단해.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지나가다가 우리 초보분들이 있으면 확 던지고 있거든. 나는 발밑에 피칭만 해. 고기 잘 나와. 근데 고기 없대. 이거는 뭐고 이라거든. 그러니까 거기 약간 전략적으로 저 사람들은 저런 낚시를 하니까 저쪽에 고기들이 프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그럼 나는 반대쪽 낚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간단하거든. 근데 지도 장타 던지니까 잘하는가 보다. 지도 30m 쉘 던지려. 그래 한번 던지고 백 풀고 묵념하고 있고. 내가 국경일도 묵념 안 하는 것들이 낚시만 가면 하루 종일 묵념만 하고 있다. 한번 던지고 묵념하고 있고. 그래 언제 낚시하노 그래갖고. 그죠? 간단합니다 의외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간 전략적으로 살짝 잔머리를 굴리면 돼. 남이 안 하는 낚시를 하면 무조건 잡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잡습니다. 또 질문해도 됩니다. 또 해도 됩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요즘 빅베이트가 또 완전 유행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빅베이트를 썼을 때 바이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지. 그렇지. 요즘에 빅베이트가 또 유행을 하더라고. 살짝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 돌고 도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빅베이트를 일단 싸움을 붙이는 우로 1순위로 씁니다. 싸움. 고기들하고 짐승들은 상대방 사이즈 구분을 못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그걸 내가 증거로 내세울게. 우리가 요만한 강아지를 가면 더 작은 게 막 짖잖아. 그러니까 지보다 10배 큰 개한테도 막 짖는단 말이야. 이 짐승들은 싸움을 해봐야 알아요. 고기들도
입에 넣어보고 아 이거는 좀 크구나 하고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맞짱을 떠본다고 동물들은. 물론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 그지. 지금은 이게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딱 뭐 아 저거 운동 좀 했겠네 살짝 피하고 이러는데 고기들은 그게 없습니다. 짐승들하고는 일단 맞짱을 떠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루어를 쓰고 그 싸움을 붙일 때 어디다가 싸움을 붙이냐면 뭐 영역을 침범하는데 나는 작은 걸로 오늘 잡을 수 있는데 빅베이트를 잡고 싶어. 그러면 대물이 숨어 있을 만한 자리에 대물집이라고 보이는 자리에다가 탁 던져갖고 살짝 싸움을 붙이면 얘가 내가 여기서 대빵인데 어디 내 영역에 들어오노 하면서 막 때린단 말이야. 그때 대부분 우리 앵글러 분들은 아 숏바이터네 이래야잖아. 아니에요. 숏바이터가 아니고 꼬리로 치거나 머리로 치는 겁니다. 사냥을 하는 애들은 요거만한 애들도 거의 후킹이 됩니다. 훅셋이. 근데 아 왜 안 걸리지 이럴 때는 우리가 버징할 때도 보면 뭐 루어가 핑 날아가고 하지 그지. 그게 치는 겁니다. 숏바이터가 날 확률 50% 퇴치할 확률이 50% 정도로 거의 보시면 됩니다. 숏바이터가 아닙니다. 그 숏바이터가 또 나는 이유도 제가 나중에 요 로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걸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빅베이터는 일단 사냥하는 존에 던지는 게 좋아. 피딩 시간에. 그럼 사냥존이 또 어디고? 우리가 수로를 가면 내가 전에도 유튜브인데 T자로 된 수로 있지 그지? T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대물들은 사방이 좀 막혀 있는 데서 잘 안 움직입니다. 인마들은. 그러니까 사람 나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자가 40대, 5자가 50대, 6자가 60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4자 같으면 우리 40대들도 있을 거고 50대들도 없을 것 같네. 50대는 없는 것 같네. 그 정도의 머리가 있단 말이야. 그만이 이제 살았고. 그러니까 얘들이 내가 사냥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퇴로 확보해갖고 도망갈 자리를 찾고 딱 들어가거든. 요 T자가 뭐냐면 대부분 T자로 됐을 때 요 수로하고 요 수로가 폭이 안 같습니다. 여기 조금 넓고 여기 좀 좁아지고 또 수로 가면 조금 좁아지고 이렇지 그지. 넓은 수로에서 좁은 수로로 합쳐지는 T자 있잖아. 그 모퉁이에서 대물들이 사냥을 많이 한단 말이야. 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드롭으로 떨어지는 데 있잖아. 커브 중에서도. 그런데 보면 대물들이 좀 많아. 그럼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 뭐 보트를 타고 가거나 이러면 쭉 가다 보면 여기는 대물 자리인데 그러면 대물을 잡기 힘드니까 빅베이트를 잡기 힘들잖아. 그지? 스피드베이트 잡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럼 요때는 빅베이트를 또 던지는 거지. 확률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빅베이트를 많이 잡는 거예요. 좀 잘하는 사람들은. 잡아본 놈이 안다고 했잖아. 항상 그지? 우리 루어도 3마리만 잡으면 바로 이해가 된다 했잖아. 아무리 좋은 거 잡아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해가 전혀 안 돼. 더럽게 안 물어요. 옆에 사람은 잘 잡는데 그 사람은 많이 잡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빅베이트는 여러 가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와야 돼. 빅베이트에 반응을 할 수 있는 피딩 존에서 낚시를 내가 해준다든지 꼭 이걸로 잡고 싶으면 대물이 숨어 있는 데 가서 싸움을 붙인다든지 그 여러 가지 형태를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는 야 친구가 쓰니까 나도 써야지 하고 쉘 던지 하루 종일 돌 던지듯이 막 던져. 팔만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장비는 더럽게 비싸지. 그럼 막 하기 싫은 거예요. 빅베이트는 주 메인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장비가 무거우니까 세컨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써야 돼. 100% 중에서 자주 오래 쓰면 안 돼. 그럼 뭐 빨리 지친단 말이에요. 초보자는 1홍수부터 점점 이리 올라가면 좋아요. 1홍수부터. 요즘에 보면 옆에서 빅베이트 한다고 갑자기 5홍수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죽습니다. 일할 때는 안 다치는데 낚시하다가 다 다칩니다. 그래서 내가 요 그립 잡는 것도 나중에 설명해 줄 거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거든. 우리 앵글러 분들이 어떤 그립으로 훅셋을 하면 좋습니까? 어떤 바지로 하면 좋습니까? 이런 걸 꼭 물어봐야 돼.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도 요즘에 보면 미디움 헤비대를 많이 들고 오더라고. 내 깜짝 놀랐다 이거. 내 그러거든. 우와 남자친구를 바꾸든지 장비를 바꾸든지 하나 빨리 바꾸세요 내이라거든. 그 여자친구 손목을 다 나가게 만들고 있다 이거. 지가 쓴다고. 못 씁니다 그거. 장비를 절대 내가 함부로 사지 말라는 게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장비를 생각을 많이 하고 사셔야 돼. 그냥 옆에서 야 이거 한정판 리미티드 이 지긴다. 자기한테는 리미티드가 아니라니까 그냥 몸이 간다니까. 옛날에도 김승남이가 쓰니까 어려운 로드를 따라 산 친구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니는 사용하기 부적합하니까 제발 사지 마 이러는데 아니 프로님 쓰는데 나도 써야지. 쓰다가 팔아요. 한 달도 안 돼가.
그래갖고 이제 한 1년 지나면 또 사. 왜? 이제 테크닉이 올라갔거든. 지가 뭔 짓을 하는 걸 모른다니까. 그냥 막 지른다니까, 일단. 장비 하나를 살 때는 진짜 한두 달 고심을 꼭 해야 돼. 빅베이트든 장비든 같은 개념이에요. 함부로 쓰기도 힘들고, 내가 잡고 싶으면 굉장히 넓은 폭의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 오늘 누가 많이 잡았다고 나도 쓰면 안 됩니다. 그 장비들은 굉장히 하드하고 무겁기 때문에 특히 초보분들은 쓰면 안 되고, 만약에 빅베이트에 고수분들이 있으면 대화가 좀 되지. 빅베이트는 그냥 1원서부터 쓰면 됩니다. 1원서부터 살짝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슈퍼로 자이언트로 올라가면 큰일 나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또 질문. 제가 까먹었는데 네. 질문하신 분들 하나씩 누워 드리려고 했는데 우와, 그러면은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질문 더 한다, 이가. 3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다음 분 받겠습니다. 아니, 내 분명히 그랬지. 봐봐, 이제 틀리지. 역시 한국 사람들이네.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은 예. 저수지나 저 수도권에 가면 상류, 중류, 하류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상류, 중류 이렇게 정하는지 아니면 시즌별로 정하는 데가 좀 궁금해요. 그 날보다는 시즌이 일단 중요할 거예요. 댐이 10m 기준이었을 때 만약에 스쿨링을 하러 거기에 10m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름이다. 여름인데 한여름하고 지금같이 지금 여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요때하고 기온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기가 안에 불에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 애들이 있지, 그지? 우리가 지깅하다 보면 뭐 눈이 티 나고 안에서 티 나는 애들 봤지? 그게 수압입니다, 수압. 우리 사람이 느끼는 잠수병. 그 이글라이징을 안 하면 우리가 잠수했다 올라오다가 사람도 가거든. 고기들이 이걸 순간 이동을 못 합니다.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다랑어과 애들, 참치라든지 부실이라든지 방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순간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 아들은 죽을 때까지 흔들고 있어야 됩니다. 잠도 그래 갖고 자야 됩니다. 불에가 없으니까 서스펜딩이 떠가 있지를 못해요. 공기를 엮고 빼고 해가지고 조정을 해갖고 떠야 되는데 이게 없어, 얘들은. 안 움직이면 가라앉아, 얘들은. 배스 같은 경우는 그 불에가 있거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셀로에 1m에 있다가 날이 안 좋아 순간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10m로 들어가면 지는 갑니다. 이게 잠수병 때문에 수압으로 바로 난리가 납니다. 몸이 한겨울하고 한여름만 생각을 하고 이래같이 보면은 어차피 네가 가봐야 많이 가봐야 한 절반 수심층 많이 가봐야. 그러면 우리가 피딩 끝나고 왜 사정거리 이리 보다 보면 저 큰 놈들 돌아다니는 거 봤지, 그지? 그게 딥에 못 들어가고 이제 소화는 해야 되잖아.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소화시키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온도가 좋으니까 이렇게 서스펜딩 3m 정도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럼 우리가 탁 던지자는 거면 한번 딱 쳐다봐. 그러면 쫙 따라오다가 또 돌아가고 이러지, 그지? 그러면 뭐냐면 내가 스피드를 연습하는 거예요. 집단에는 우리 옛날에 미국 동영상을 보면 스피너베이트나 민호 바늘이 총 9개입니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냐면 얘들이 누워 던지고 사람이 이제 감고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보면 이걸 통째로 딱 삼킵니다. 안에 5자 6자들이에요. 근데 쓱 하면 그대로 빠져나가. 사람이 못 느껴. 지 혼자 이렇게 감고 있어. 아니 바늘이 9개나 들어있는데 그게 왜 훅셋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통으로 들어갔는데 입에. 이해가 안 되지? 고기가, 나 아까 그랬지? 배가 부를 때는 많이 안 먹는다고, 이제? 이 필요 없는 먹이인데. 근데 입에 왜 였을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입에 들어갔는데 일단 걸릴 거 아니야, 그제? 자, 이게 어떤 압력이냐면, 우리 보면 고양이, 강아지, 자기 새끼들 물고 이동하는 거 봤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무는 거잖아. 물고 들었으니까. 그지? 걔들은 안 다치는 압력이 있어요. 새끼들이 목덜미를 물면은 딴 데도 안 물어. 목덜미가 딱 좋거든. 살도 많고. 그러니까 목덜미를 물었는데 얘를 안에 혈관까지 찝어버리면 죽어비잖아, 새끼가. 안 다치게 탁 무는 압력으로 딱 물고 이동을 한단 말이야.
고기도 얘가 안 다치는 압력으로 연습만 하는 거지. 안에 여기다가 싹 빼주고. 사람이 볼 때는 통으로 삼킨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압력을 이해를 해야 돼. 루어가 이래 오는데 안에 들어갔다고도 싹 나오잖아. 자기가 일부러 빼는 경우도 있고 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 고기가 물었다가 빠졌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연습을 한다니까. 자기들 물었다 나왔다 이렇게. 평소에 또 소화도 시킬 겸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쇼파이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루어는 압력이 고기 압력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 정도 하다가 끊어버리면 이게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끝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질문을 받으면.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다. 결국은 끝까지 가면. 그게 희한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내가 이제 버징, 우리 여름에 이제 버징을 많이 할 거거든. 아, 저는 쇼파이트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버트 때하고 크랑크 때하고 움직임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왜 이론서짜리인데 내가 그렇게 물을까? 이걸 꼭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버징 할 때 대부분 미디움 헤비를 많이 쓰거든. 약하게 써도 미디움 헤비 하면 헤비를 쓴단 말이지. 헤비 때를 써보는 분들은 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작대기 몽둥이 그냥. 그렇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내가 가르쳐 드릴게. 루어가 이제 우리가 열어가지고 버징을 하면 요 각도입니다. 그러면 릴링을 하다 보면 이 텐션 유지가 계속 됩니다. 계속 되거든. 고기가 버징할 때 흡입할 때 빡 하지 그지. 그 소리가 흡입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겨울에는 압력이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뭅니다. 여름에는 요 사정거리에서 흡입을 빡 하면 이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아가미로 빠지고 내용물은 아가미 안에 보면 칼날로 박혀 있거든. 칼날로 박혀 있어 가지고 고기는 안 빠지고 물만 빠져나갑니다. 아가미로. 우리가 그 밧대를 가지고 버징을 했어. 빡 했는데 로드만 딱딱하고 이게 이까지 안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버징을 빳빳한 대로 하면 안 돼. 빳빳한 데는 인간이 랜딩할 수 있는 절반 정도만 빳빳하면 충분하고, 여기서 절반은 고기의 용도를 맞게끔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올 여름에 이제 버징할 때 내가 작년에 많이 후킹이 안 된 분들이 있지. 그런 분들은 조금 팁이 부드러운 로드를 딱 바꿔봐서 후킹력이 쫙 올라갑니다. 일단 고기 입에 들어가고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쇼파이트야. 왜 쇼파이트라는 거? 로드가 빳빳해서 그렇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로드를 하나를 가지고 출조를 했어. 그러면 이제 로드가 빳빳하니까 이렇게 감으면 텐션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이제 릴링을 하지 말고 손으로 살짝 끌어주면서 뻑하면 살짝 뒤로 줄 수 있는 요 슬랙라인 보이지 그지? 요걸 만들어줘야, 슬랙라인을 조금씩 만들어주면서 그 버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짜투리 슬랙라인에서 흡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후킹을 하고 로드가 좀 물러서 제압이 안 되네요. 아, 그러면 라인으로 그냥 당기면 되지. 왜 이 로드에 무리를 가게 만드네, 로드에. 로드에 절대 무리를 주면 안 돼. 그 로드 자체가 테스트를 나올 때는 회사에서 요 정도 아마 45도, 40도 정도에서 테스트를 하거든. 요 각도에서는 여기에 지구로 걸어도 로드는 안 부러집니다. 이 각도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90도부터 문제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딱 한계치 기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앵글러 분들 랜딩할 때 여기까지 넘어가지? 그 로드는 부러지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릴링 할 때 딱 봐보세요. 대부분 뒤로 다 갑니다, 로드가. 특히 요렇게 해가지고 이까지 가는 분들이 있지. 요 각도가 있지. 내 몸을 벗어나면은 이거는 부러지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마이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제 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난리예요. 쓸데없는 전화는 되게 오네.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오늘 손잡이는 로드를 잡지 말고 그냥 여기 어시스트를 밀어만 한 손으로 하면 힘들거든. 요까지 딱 돌아가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허리 돌아가는 것만큼만. 더 돌리면 무리가 오거든. 그것도 아파.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람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는 왼쪽으로 돌아가거든. 그 왼쪽으로 돌아가면 요 정도. 여기 끝이고. 그 다음에 위로 할 때는 내 딱 머리 위에 여기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안 지키지느냐?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미디움 때 6.6피트가 기본으로 봤을 때 20m 내외가 좋은 사정거리예요. 우리가 미디움 때가. 근데 미디움 때를 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씩 던져갖고 한 50m를 또 던지네. 그 30m 오버잖아.
후킹이 당연히 안 되지. 슬랙라인은 한 5m 쳐져 있지. 낚싯대는 또 짧지. 그러니까 몸이 이마에 돌아가고 저까지 뛰어 갔다 와야 돼 또. 내가 장타를 하고 싶으면 그 장타에 맞는 로드 길이를 바꿔줘야 돼. 우리 초보분들 시합하면 있다 이거. 저는 초보라서 낚싯대 하나면 됩니다. 초보는 10개를 갖고 있어야 돼 원래. 초보기 때문에. 오늘 운전면허증을 땄어. 스틱을 운전해야 돼. 죽지. 오토를 몰아야 된다니까 초보자들은. 초보자일수록 더 좋은 장비를 써야 돼요. 왜? 내가 못하니까 장비라도 좋아야 돼. 저가 장비가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안 부러지는 거 봤지? 10,000원짜리 로드 절대 안 부러지잖아. 그게 그라파이트나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한 바퀴 돌리도 안 부러져. 피칭 저 가면 많이 하잖아. 물통 들어도 안 부러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뻑하거든. 안 부러지면 좋은 로드야. 그럼 벤틀리는 절대 안 부서지겠네. 더 잘 부서지는데 카본이라서. 카본은 낚싯대는 카본이 들어가면서 그 무게를 줄여주면서 탄력을 바꿔주는 거거든. 그래서 로드가 정상적인 로드로 돌아갔을 때 내가 10,000원짜리로 낚시했던 버릇을 가지고 낚시를 하잖아요. 계속 부러집니다. 계속. 아까 그처럼 각도를 어기잖아. 잘 부러집니다. 와, 싸구리는 안 부러지는데 비싼 거는 더럽게 잘 부러지네. 비싼 차가 고장 더 많이 나요. 센서가 너무 많이 달려있거든. 미쳐비지. 뭐 하면 경고등 뜨고 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낚싯대는 내가 버징할 때도 그렇고 이 장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스피닝도 마찬가지고. 여기 좀 꼴랑꼴랑하네. 이게 꼴랑꼴랑한 게 왜 이렇게 꼴랑꼴랑하냐면 이게 파워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 크랑크를 던졌습니다. 그럼 크랑크의 립의 저항이 상당하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 배터를 가지고 만약에 끌잖아. 온 만신이 마사지가 와. 막 떨려. 그 손목도 아파. 저항이 세니까. 그 모든 저항을 로드가 흡수를 해버립니다. 전용대들은.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이렇게 크랑크를 끌고 이만큼 가죠. 그럼 손목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 거의. 그리고 고기가 흡입을 딱 하잖아. 거기서 더 쑥 가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범용대를 갖고 하잖아. 그럼 요만큼 다르르 해. 흡입했는데 쇼파이더만 계속 나. 로드 요만큼이 안 가거든. 전용대는 쑥 입에 들어가 준단 말이야. 그래서 전용대하고 비전용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이게. 그러면 타버트 대가 1온스짜리인데 요건 지금 전용대는 아니지만 1온스짜리 된데 완전히 U자로 꺾이거든. 액션 쫙쫙 이리 주면 우리가 저킹 이리 주잖아. 액션 제대로 안 나옵니다. 로드가 딱딱할 때는 루어를 끌고 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크랑크 로드와 타버트 때는 로드가 루어한테 끌려다녀야 돼. 로드가 이기면 안 돼. 그래야 액션이 지가 루어가 요만큼 움직이고 싶을 때 로드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우리 범용 때는 내 쪽으로 오는 진행 각도만 많아지고 이래야지 일로 턴을 잘 안 해요. 로드가 힘이 좋으니까 끌고 와버린다고 루어를. 그래서 타버트 때하고 한 가지만 딱 알면 돼. 타버트 때하고 크랑크 때는 루어한테 져야 돼, 로드가. 그 다음에 웜 때는 로드가 이기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 메가베스 보면 우리 서브 네임 들어봤죠. 예. 원텐 스택이라든지 뭐 판맥 스택이라든지 그게 1순위로 계를 쓰면 좋다는 거예요. 법령으로 쓸 수도 있고 1순위가 계가 1순위예요. 원텐 스택 하면 아 미노우가 1순위로 쓰면 좋은 데구나. 나머지 2순위 3순위 내가 알아서 쓰면 되고 판맥 스택 하면은 판맥스가 타버트잖아. 아 타버트가 1순위 되구나. 그러니까 메가베스는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서브 네임을 이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스피드웨이트를 쓰기 좋은 로드는 또 스피드웨이트 이름을 또 이어주고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많아서 난리라니까. 스텝들이 헷갈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왜 그렇게 만드냐면 이 사람들이 루어를 만드니까 이거 로드가 루어 액션이 살려주려면 로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나쁘게 보면 범용대가 최고 나쁜 거고요. 최고 좋은 걸 보면 범용대가 최고 좋은 거예요. 하나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로 다 하면 안 되는 로드가 범용대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초보 앵글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범용대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잡으면 약이야. 생초보가 잡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숏바이트가 나거나 이러면 아 내가 낚시 팁이 빠빠돼서 그렇구나. 내가 이 낚싯대 갖고는 이런 낚시는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아 그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팁이 어떤 게 좋습니까 물어보면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채하고 똑같이
자, 그럼 잘하는 사람들 하나로 다 치지 10개씩 말라고 들고 댕기는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 낚시는 그거보다 더 높게 있단 말이에요. 20, 30대까지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골프제보다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가 좀 됩니까? 내 생각대로 이걸 설명을 한 게 내가 옛날에도 그랬거든. 요게 베이트피시, 얘도 베이트피시. 얘가 얘 베이트피시를 공격하러 가는 행태를 딱 사냥 행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동조라는 거지, 동조. 그러면 여기도 혹시 모르겠는데 친구가 오늘 김성남이 오늘 강의하는데 내가 갈 건데 이러면 옆에 친구가 안 갈라 했는데 아, 임마 가니까 나도 따라갈까? 이게 동조입니다. 두 마리가 도망가고 한 마리가 잡으러 가고 나도 모르게 잡으러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조금 있어 보이려면 한 손가락으로 탁 치고 슬랭라인 딱 제거하고 다시 시작. 좀 있어 보이지? 아이고, 야, 난리 났다. 손만 쥐기네. 야들 훈련 잘 시키는데. 또 물었다. 이야.